안녕하세요. 이츠인어프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로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느라 이렇게 뜸하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이사예요. 저희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고 소중한 집이지만 어쨌든 저희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게 저는 참 가슴 떨리는 일이더라고요. 집에 대한 얘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따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11월 초에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고 인테리어 후에 11월 말쯤에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날 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사를 준비하는 이 시기가 미니멀 라이프를 본격적으로 풀가동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를 갈 때마다 집을 완전히 탈탈 털어요. 이번에도 그럴 예정인데 제가 이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이사를 가시거나 집을 정리할 때 꽤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옷이나 또 여러 가지 소품 정리도 한번 거하게 해야 되는 시즌이니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사 준비를 할 때는 다음 집에 같이 가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을 일단 모아봅니다. 가지 않는 물건들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1번은 이 집에 이사를 와서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물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옷이나 계절 가전 같은 거는 1년 이상을 살다 보면 한 번씩 꺼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나 타이밍이 존재를 하는데 계절을 타지 않는 물건들은 이사 왔던 그대로 창고나 찬장 안에 숨죽인 듯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그런 물건이 좀 많이 나와요. 선물이나 사은품으로 받았지만 내 취향이 아닌 식기나 주방 도구 같은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구식이 되어버려서 묵혀놨던 옛날 가전들도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저는 신혼 때 샀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노트북이 2대나 나왔고 더 이상 남편이 읽지 않는 이북 리더기도 배터리가 부푼 채로 서랍 안에서 나왔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집에서만 필요했을 물건들이 있어요. 주로 빌트인이 안 되었던 가전이나 수납 공간이겠죠. 예를 들어서 쿡탑이 있었던 경우 혹은 빌트인 냉장고가 이사갈 집에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지금 쓰고 있는 가전들을 모두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집에서는 얇고 긴 수납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능상 쓸만하긴 하지만 가끔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물건도 있기 마련이죠. 신혼 때부터 작은 집에서 열심히 저희의 잡동사니를 보관해준 플라스틱 서랍장이 있는데 이거 사실 아직 쓸만하지만 새로 갈 집에서는 장 안에 모든 수납 공간을 짤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처음 내 돈 주고 맞췄던 암막 커튼, 신혼 때부터 총 지금까지 4개의 집을 거치면서 창문 길이가 맞지 않아도 아득바득 열심히 잘 써줬는데 이제 암막의 기능은 여전하지만 고양이들이 매달려서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나기도 했고 9년을 썼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열심히 잘 써준 것 같아서 이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면서 남편이 요구했던 아이템 중에 거의 유일한 게 바로 TV였어요. 그래서 9년 동안 잘 쓴 42인치 TV도 바꿔주려고 하고요. 냉장고는 저희가 600리터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살 때 부모님들이 되게 작은 거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저희는 써보니까 이것도 크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가서 조금 더 쓸지 아니면 가족에게 주거나 처분을 하고 조금 더 작은 거로 살지 요거는 고민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집까지만 2년을 함께할 물건을 다 모아뒀으면요. 기부할 물건과 당근할 물건, 그리고 버릴 물건 이렇게 3가지로 다시 한번 나눠줍니다. 일단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공짜로 주기도 창피한 물건들은 생을 다했다고 판단이 되므로 버려줄 거예요. 최대한 물건을 버리지 않고 순환하게 하자는 게 저의 어떤 가치관이긴 한데요. 어쨌든 배터리가 부풀어버린 이북 리더기나 9년 가까이 쓴 커튼 이런 것들은 보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을 많이 하다 보면 당근에 잘 팔릴 만한 물건이랑 아닐 물건들이 좀 나뉘어요. 소형 가전이나 상태 좋은 가구들은 되게 저렴하게 올리면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대형 가전의 경우에는 정말 헐값에 넘길 예정이 아니라면 수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이사 몇 주 전에 먼저 올려줍니다. 저도 이제 TV나 이런 것들 올리려고 해요.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이나 자파, 신발 이런 것들도 당근에 올렸을 때 빨리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매 계절마다 비워주고는 있지만 아직도 꽤나 남아있었던 옷이랑 뭐 자파 같은 것들을 탈탈 털어서 이번에 그냥 한 번에 기부를 해줬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뭐 지역이 맞는 경우에는 3박스 이상 기부를 하면 직접 수거를 해가시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박스를 꽉꽉 잘 채워서 기부 신청을 했고 오늘 아침에 가져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집안을 한번 뒤집어주면 한결 가볍게 새로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사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포장 이사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달 정도 전부터 당장 쓰지 않는 물건들을 차례차례 정리하면서 박스를 정리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도 되고 또 앞에 말씀드린 물건 털기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내가 정리하기 엄두가 안 날 정도의 양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의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진하게 한번 실천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물건들과 한 번씩 다시 전부 인사한다는 느낌으로 포장 이사를 과감하게 한번 포기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카페에 가면은 4인 가족, 6인 가족이 1톤, 2톤 트럭으로 이사한 후기도 가끔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전투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자잘한 물건들은 모두 정리를 해둘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택배 박스 같은 것들을 튼튼한 건 버리지 않고 쟁여두면 미리 정리해둘 때 진짜 큰 도움이 되겠죠. 완전 용달 말고 반포장 이사 같은 걸로 신청을 하면 큰 가구나 매트리스 같은 거는 잘 패킹을 해서 옮겨주시기 때문에 흠집 같은 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사 준비가 늘 놀이 같아서 되게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이 매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랑 인테리어까지 함께 핸들링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정신이 없고 살짝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 이번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남기는 빅 이벤트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봤어요. 저의 소소한 일상의 조각들을 잘 모아서 그리고 이사하는 과정들도 열심히 모아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